수요일 아침에 CJB 모닝와이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 이 시간에 문화 감성을 채워보는 방구석 문화여행 준비하고 있는데 영민 씨가 이번에는 누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인간이란 땅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듯이 흙을 통해 다시 태어난 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군가는 마땅히 지켜내야 할 것을 빚고 사는 명인과 함께 떠나는 문화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청주시 북이면 금암리, 그곳에선 흙냄새가 진하게 풍겨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옹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옹기와 함께 사람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옹기도 정말 많이 보이고 예. 가마까지 있더라고요. 아, 예. 옹기를 빚는 분이시라는 건 알겠는데 예. 그래도 우리 방구석 문화여행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여기서 옹기를 한 20년 동안 이렇게 만들고 굽고 하는 옹기장 최광근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머리와 수염이 희끗한 그 모습이 일평생 흙과 함께했을 것만 같은 긴 시간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최광근 명인에게 옹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옹기를 시작하신 지 이제 20년 가까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던 건가요? 제가 대기업이라고 하신 회사에서 간부상으로 한 28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50대 초반쯤 되니까 이 대기업은 사실 정년퇴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찾자 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제가 좀 손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도자기를 하자 해서 여주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됐어요. 어머, 그러면 대학을 50대 초반에 가시면 20대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당연하죠. 가보니까 그 학생들이 다 19, 20살이잖아요. 우리 내 자식들보다 더 어리더라고요. 하물며 그 교수도 다 나보다 다 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나는 20살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학교 앞에다가 원룸 방 하나 얻어가 자취하면서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막 대학 오니까 노는 거 좋아해서 나는 근데 뭐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단년 동안에 한 번도 학자금 안 내고 전액 장학금 받고 우리가 쉬운 말로 수석 졸업을 하고 그렇게 학교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하세요. 예.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물음이 도예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는 옹기 무형문화재 정학봉 선생의 문화에 들어가 전통 옹기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선생님, 그런데 무형문화재로부터 사사를 받으려면 학교를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사셨을 것 같은데요. 예, 학교를 마치고 이제 옹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분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했더니 쾌히 승낙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은 뭐 진짜 그 옛말에 나오는 입산 수도 과정이죠. 뭐 시골이니까 거기서 옹기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그냥 머리도 안 깎고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옷에 팍 묻히고 막 돌아다니니까 뭐 누가 수상한 사람이라고 파출소에 신고도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그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히 있었죠.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뭐 이런 어떤 그 혼자 사는 자신을 그 학대도 하면서 근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시 후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끝까지 거기서 그 진짜 문간방에서 막말로 허드렛 일 다 해가면서 한 2년 동안 하루에도 뭐 그냥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그냥 열심히 했어요. 했더니 나중에는 그래도
눈에 보이고 배워지더라고요. 한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나서 청주로 다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고 공방을 차리게 된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 80세까지 할 수 있는 일, 일정 수입이 있는 일,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일, 내가 죽어도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일. 최강금 명인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정해둔 5가지 기준에 맞는 것은 기어코 전통의 맛이 옹기였습니다. 있어요. 이건 뭐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지만 사용하면 뭔가는 틀리고 이 전통적인 건 틀려요. 그리고 하나의 작품으로 보는 거죠. 수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다 기여되고 그러면은 전통은 다 사라지잖아요. 뭐든지 옹기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직접 전통 그대로 재현하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의 의심과 따가운 시선을 헤치고 가슴속에 그 어느 것보다 뜨거운 온기를 품고 돌아온 고향. 한적한 동네의 시골집을 매입해 마당 가운데 가마를 만들고 공방을 두어 작업에 매진하는 최강근 명인인데요. 이곳에서 그가 빚어내는 건 어떤 옹기일까요? 와, 선생님이 옹기 빚으시는 걸 보고만 있어도 장인 정신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빚으실 때 보통 어떤 생각하세요? 이 온기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진짜 초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나도 사람이니까 뭐 속상한 일이나 뭐 급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딴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네. 그럴 때는 반드시 어딘가 모르게 그 실패를 해요. 문제 만들었더라도 완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잘 만들어지면 그 성취감이라고 할까? 그런 게 아주 만족스럽고 행복하죠. 그래서 계속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선생님이 웃는 옹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그건 이제 웃는 옹기가 약간 좀 가벼운 느낌도 있는데 되게 옹기하는 사람들 우리 선배들을 보면은 그 지역의 이름을 많이 따요. 뭐 경남 옹기, 안성 옹기, 홍성 옹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도 청주 옹기를 해야 되잖아요. 청원 옹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좀 식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현대인이라고 자부를 하는데 나는 좀 뭐 멋있는 이름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처음에는 행복한 옹기를 한번 정해봤어요. 네. 근데 행복한 옹기보다 행복하려면 우리가 웃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 웃는 옹기를 하자. 웃으면 행복할 거 아니냐. 그래서 웃는 옹기를 써놓고 웃음 소자에다 도공자를 써서 낙관도 소음으로 정했죠. 그래서 저도 그 웃음을 빚기 위해서 두 팔을 아주 바짝 걷어붙였습니다. 물레 앞에 앉은 마음이 사뭇 떨려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감히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의 일일 수제자가 돼서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 저는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합격을 하면 내일부터 들고 나와야 됩니다, 배우러. 네, 알겠습니다. 이건 수레질이라고 그래요. 네. 수레질이라고. 이게 수레, 이걸 이제 도개라고 그러는데 네. 이걸 안에 대고 두드려가지고 두께를 맞춰주는 거예요. 두께를 돌려가면서 한번 이걸 두드려서 해보세요. 그게 세게 치면은 안 되고. 과감하게네. 때리면 안 돼. 안 돼요? 톡톡톡 치면서 당겨봐 이렇게 하면 돌아가요, 그죠?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어때요? 선생님, 좀 박자가 맞지. 한 번에 똑같이 한 번씩. 얘도 같이 이렇게 치는 건가요? 똑같이 한 번 받쳐주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게 하는 거. 아하. 소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매주 듣는 얘기가 또 소질 있다. 지금 뭘 배워도 제가 소질 있다. 잘하고 있어요. 옹기기 아닙니까? 또 선생님 너무 친절하시네. 잘하는데요. 뭔가 약간 신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꾸 감자 모양이 되려고요. 제가 약간 초보자가 이 정도 해도 힘이 너무, 멈췄어요. 힘이 너무. 네. 저의 감자 같은 온기에 놀라셨나요? 저 또한 당황스러웠지만 최강근 명인의 수레질로 금방 복구됐습니다. 이 와중에 저는 다리에 쥐가 나도록 발로 열심히 물레를 돌리며 만회에 힘을 보탰다는 사실도 전해봅니다. 웃음으로 채워진 공방 곁에는 갤러리가 있는데요. 그곳에는 우리 생활 속에 쓰이던 전통 옹기가 예전 모습 그대로 최강근 명인의 애정으로 빚어져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약간 잠수함처럼 생겼어요. 어떤 작품이에요? 그래요? 아유,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혹시 똥장군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말 그대로 여기다가 인분 담아가지고 밭에 걸음 주고 지게리 지고 가서 그랬던 건데 요즘은 뭐 이제 그 용도가 틀려지다 보니까 많이 만들지도 않고 한데 아무튼 옛 것을 한번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사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좀 힘은 들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재현해보고 이런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강근 명인의 작업은 늘 이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를 찾는 어디든 찾아가 선보여집니다. 이는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옹기란 사라져선 안 될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근데 저희가 사실은 오늘이 처음 뵙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얼마 전에 폐막한 청주 공예비엔날레에서 저희가 사실은 뵀는데 그때 이제 엄청나게 큰 옹기를 빚고 계시는 모습을 예. 제가 봤거든요. 예. 또 어떤 계기로 그렇게 나가서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그 대형 옹기가 옛날에는 우리가 많이 쓰던 옹기였어요. 네. 옛날 농촌에서 뭐 벼 같은 거 저장하고 쌀 같은 거 저장하고 옹기고 창고 이렇게 개념으로 다 썼던 건데 지금 쓸 데가 없잖아요. 쓸 데가 없으니까 만드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이나 젊은이들은 그런 게 있는 거조차 몰라요.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고유한 전통 중에 하나인데 그거 아쉽잖아요. 그래서 난 어차피 그걸 할 줄 아니까 어디선지 불러주면 우리의 전통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불러주면 아무 데나 가서라도 꼭 그걸 작업을 좀 힘들지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통 옹기라는 게 옛날에는 막 쌀도 담고 장도 담고 하던 생활용품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전통이 되어버렸다는 게 조금 서글프기도 하네요. 우리 전통 공예 쪽이 그 몸으로 해야 되는 거고 힘이 들고 하니까 배우질 않아요. 그런데 사실 옛날이 없으면 어떻게 현대가 있고 미래가 있겠어요? 그런 고유한 전통을 잘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뭐 큰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 그래도 옹기라도 하면서 그런 어떤 전통을 이어가는데 한 귀퉁이에서 뭐 좀 뭘 하나 담당하고 있다는 거 그건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강근 명인의 웃는 옹기, 이를 빚어내는 그의 인생에 브라보! 박수와 응원을 보내며 오늘의 방구석 문화여행 마칩니다. 자, 이렇게 제2의 인생을 모두 던져서 옹기를 빚고 계신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선생님께 흙이란 아니면 옹기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에 살았고 또 어린 추억이 여기가 고향이라 늘 어린 추억이 많은데 그 옹기를 생각하면 난 항상 우리 어머니가 떠올라요. 늘 장독대에서 마른 행주로다가 옹기 닦으면서 쓰다듬던 그 어머니 모습이 떠올라서 정말 그 객기 생활할 때도 이게 옹기만 보면 향수가 느껴지고 그래서 그 다른 우리 젊은이들은 거기까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의 고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를 해야 되는 옹기 제가 한번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옹기를 잊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의 전통을 지켜나가는데 좀 한 몫을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건강 챙기시면서 앞으로도 옹기 열심히 빚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마워요. 네, 다음에 또 올 테니까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도 안녕! 네, 최강근 명인이 옹기장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것이 약 20년 정도 됐다고 하고 그리고 그 전에 다니던 직장은 28년 동안 다니셨다고 하는데 네. 회사를 그만두고 결심하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강근 명인 본인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다라고 당시를 회상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걸 버리고 선택한 길이니만큼 후퇴할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곁에선 묵묵히 기다려준 아내가 있었는데요.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 촬영하는 내내 함께 하셨거든요. 네, 네. 이 옹기에 담긴 게 부부의 인생 그 이상이라는 게 짐작되시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소박하고 투박한 옹기에 웃음꽃이 또 더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것이 이제 그 최강근 명인의 호, 낙관이 웃는 옹기에서 소옹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참 와닿던데요. 그렇습니다. 20년간 옹기를 하면서 내 손으로 해내고 있다는 그 성취감, 전통을 지킨다는 자부심에 늘 행복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강근 명인이 빚어낸 옹기를 보면 투박하고 거칠어도 둥글둥글 번지르르 윤기가 흐르기도 하는 게 보면 볼수록 참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이런 옹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옹기장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를
되기를 최강금 명인과 같은 바람을 저도 가져봅니다. 네, 저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방구석 문화여행 다음 주에는요, 새로운 아티스트와 함께 찾아옵니다.